학교 복도 방화 셔터에 몸이 끼는 사고로 2달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서홍군을 돕기 위해 모금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밀양시에 얼음골 사과 홍보를 위한 얼음골 사과 자판기가 설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약 5,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밀양의 한 토기에서 옷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옷 사용 사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쉐브론사로부터 약 2,300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를 수주했습니다. 해양 플랜트 수주는 5년 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기도하게 되죠. 이 경우는 모두 한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2달여 전 김해 한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 셔터에 다친 9살 서웅이가 지금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매달 500여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등으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온정을 전하는 지역의 응원처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서웅이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권정수 기자입니다. 내가 지나가요. 보자. 웃자. 나중에. 금방 가겠는데 달라. 언제 또 있지? 정아 힘 풀어야지. 정아. 우리 서영이 빨리 낫으라고 다들 응원해주고 있다. 정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서영이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갑자기 내려온 학교 복도 방화 셔터에 9살 서웅이가 다친 지 어느덧 2달. 그 후 의식을 잃은 서웅이의 시간은 멈춰버렸고 24시간 간병은 필수가 됐습니다. 서웅이와 아픔을 함께하는 가족. 서웅이를 위해 힘을 내보지만 매달 500여만 원에 이르는 간병비 등은 이중고를 겪게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선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영원초등학교와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힘을 내시고 오로지 서웅이의 케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 다가오는 12월 24일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일어나서 서웅이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정성스런 편지로, 때론 성금으로, 때론 재능 기부로 십시일반 정성이 모인 그곳에선 지역도 나이도 학교도 상관없었습니다. 여기에 졸업생이라 가지고 저희 후배잖아요. 사실은 부모님의 그 마음이 좀 저희들은 그 좀 와닿아가지고 걱정도 많이 됐고, 그래서 친구들과 그것 때문에 후원을 해가지고도 말은 못하겠지만 여기 멀리서라도 그냥 좀 저희의 마음이 전해질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 힘내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있고 응원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일어날 거라고 믿고요. 저 기도 열심히 하고 응원할 테니까 꼭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힘내셨으면 좋겠고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빨리 일어나서 같이 놀자. 학교 안전 공제가 있지만 상위법인 학교 안전법으로 인해 치료비 지원이 어려웠던 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국회를 통해서 또 우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국회에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개정, 그리고 이런 사고가 뭐 다시 안 생겨야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이렇게 학교안전공제회가 이 사고를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처럼 서웅이가 깨어나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이 전국에서 한마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보통 자판기에서 파는 물건을 보면 커피나 음료수와 같은 가공식품류가 많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관이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는 신선식품, 즉 사과를 자판기에서도 뽑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과들은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데요. 얼음골 사과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판기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 익은 얼음골 사과를 정성껏 수확한 뒤 깨끗이 세척합니다. 개별 포장 과정을 거친 예쁜 사과들은 자판기 속에 쏙 들어갑니다. 가공식품이 아닌 신선한 사과를 껍질째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얼음골 사과 자판기입니다. 사람들은 자판기에서 사과를 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자판기에서 나오니까 더 신기하고 맛있어요. 달고 안이도 촉촉해요.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한 과일. 자판기 내부의 사과는 과일의 수분이 사라지지 않도록 특수 포장을 거쳐 2도에서 4도 사이 낮은 온도로 보관됩니다. 때문에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신선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어 저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사과 자판기는 얼음골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농협과 밀양시가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신선한 사과를 비롯해 사과를 베어 먹기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얼음골 사과즙도 함께 판매됩니다. 밀양 시립박물관에 올해 첫 선을 보였고 6개월 뒤부터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에게 얼음골 사과를 홍보하고자 여기다 설치했습니다. 홍보가 잘 된다 싶으면 또 우리가 시에서 밀양 농협과 같이 협동해서 이 사과 자판기를 앞으로 더 늘려갈 예정입니다. 최근 찾아가는 마케팅으로 전국구 홍보를 펼치고 있는 얼음골 사과. 사과 자판기를 통해 전국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11월 해수동 청약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일부 지역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조금씩 안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적체돼 있던 미분양 역시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 해소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엔 완만한 회복세 속에 지역별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월 둘째 주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해수동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매매 가격 상승률은 0.11%, 부산 역시 0.11%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0.09% 상승해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 가격 상승세는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 0.3%, 동래구 0.26%, 금정구 0.23% 상승했지만 북구와 사하구, 사상구 등은 매매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지역 미분양 아파트 역시 지역에 따라 미분양 해소 물량의 차이가 큽니다. 올해 1월 사하구 미분양 물량은 255가구,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6월엔 429가구로 늘었고 4개월 후인 10월에도 428가구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적체된 미분양 물량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기장구는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099가구였던 기장구 미분양 물량은 10월 586가구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분양 아파트도 신규 아파트의 당첨에서 떨어진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미분양 아파트 문제는 최악의 상태를 벗어나서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 부산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넘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창원 초등생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자흐스탄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3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고 본국으로 달아났다며 피해자 부모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A씨의 변호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자진 입국한 A씨를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창원 진해구의 한 도로에서 대포차를 몰다 8살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뺑소니범을 잡아달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12일 창원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73살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콘센트 합선으로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밀양 가곡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1일에도 거창의 한 목조 주택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소방서 추산 6,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8시 반쯤 통영 사량도 인근 해상에서 3.29톤급 어선이 좌초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50살 선장 임모 씨 등 승선원 2명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통영 해경은 운항 부주의로 선박이 암초에 걸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차기도 해상에서 통영 선적 대성호의 선원들을 대상으로 한 실종 수색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성호는 지난달 19일 오전 7시쯤 화재 사고로 침몰했습니다. 선원 12명 중 9명이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5일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전복된 통영 선적 창진호의 선원 1명의 행방도 찾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약 5,000년 전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밀양의 한 토기에서 옷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오칠 흔적은 청동기 시대인 2,500년 전으로 전남 여수 정량동 7호 고인돌에서 발견됐는데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인 신석기 시대에 옷을 사용한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국립김해박물관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목재문화재연구소와 함께 밀양 신안유적에서 출토된 붉은색 간토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체 주성분인 우루시올 구성물질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온나무 수액을 사용해 오칠을 하면 방수, 부패 방지, 광택 효과가 나는데 고대부터 자연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미국 쉐브론사로부터 약 2,300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 생산 설비를 수주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016년 쉐브론과 맺은 기본 합의서의 결과물로 대우조선해양은 해양 플랜트 설계부터 구매, 운송까지 전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5년 만에 해양 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대우조선해양은 지금까지 59억 5천 달러의 수주 실적을 올려 올해 목표인 83억 달러의 71%를 달성했습니다. 올해 김해시가 외부에서 추진하는 공모 사업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해시에 따르면 도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45억 원,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46억 원 등 공모 사업 163건에 선정돼 국비와 도비 1,15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해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최근 공모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며 각종 공모 사업 준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산시가 내년도 국비로 1,0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0%, 17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생활 SOC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확보한 것이 주요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비 예산은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300억 원, 국지도 60호선 건설 사업에 177억 원 등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57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사업 공모에서 경남은 역대 최다인 28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어촌 뉴딜 분야에 창원 삼포항과 거제 예구항 등 23곳이, 기항지 개선 사업에는 통영 동부항과 북구항 등 4곳, 내륙어촌 재생 사업으로 하동군 섬진강이 선정돼 국비 1,54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어촌 뉴딜 사업은 어촌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시설을 개선하는 어촌 재생 사업입니다. 통영 욕지선 모노레일이 14일부터 문을 열고 상업 운행에 들어갑니다. 욕지면 동학리에서 대기봉 정상까지 2km를 오가는 욕지선 모노레일은 남해안 청정바다와 욕지도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통영관광개발공사는 모노레일 추가 도입과 관광 코스 개발 등을 통해 욕지선 모노레일을 케이블카와 루지를 잇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12일 오후 김해시에서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김해 생명과학고, 한일여고, 건설고, 진영제일고 등 특성화고 졸업 예정자 4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채용을 위해 박람회장을 찾은 기업은 쿠팡과 사명중공업 등 50곳으로 총 200여 명의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람회에서는 기업 상담 이외에도 이력서 컨설팅, 취업 메이크업 등 부대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양산 지역 버스 요금이 다음 달 10일부터 오릅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8월 이후 약 4년 5개월 만에 오르는 것으로 특히 양산시의 경우 시계외 요금 폐지가 동시에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사용 기준 일반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청소년은 850원에서 950원으로, 어린이는 6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됩니다. 마을버스 요금도 시내버스와 같이 일반 200원, 청소년 어린이 100원씩 올라 일반 1,250원, 청소년 850원, 어린이 550원입니다. 양산시가 2020년 겨울방학 대학생 직무체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며 양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학교 재휴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직무체험에 선발된 학생들은 다음 달 6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 기업체와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모두 55개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아침에는 밀양 영하 3도, 거창 영하 2도 등 영하권을 맴돌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걷히면서 11도 안팎까지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